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지난번은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인 노인경 작가의 그림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외국 작가의 그림책인 막스 뒤코스의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뒤코스는 그림을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리시는 작가고요. 저도 막스 뒤코스의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책은 예술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막스 뒤코스의 그림책은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막스 뒤코스는 프랑스 작가십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림책 작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볼로나 국제 아동 도서전이나 파리와 아르카손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여시는 그런 작가십니다. 그래서 막스 뒤코스는 그림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 하면요, 그림과 영화 사이에 있다. 그림책은 그림과 영화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림책은 예술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한 컷 한 컷해서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영화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스 뒤코스라고 하는 작가분도 그림책은 그림과 영화의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막스 뒤코스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이 제가 굉장히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게, 막스 뒤코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 작품에만 열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예술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 다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스 뒤코스라고 하는 분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여기 6권이 있는데요. 블루니 빌리스라고 하는 작품과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비밀의 정원, 그 다음 한밤의 왕국, 내가 만드는 1000가지 이야기, 이렇게 5권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모래 언덕에서의 특별한 모험은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비밀의 집 볼리 빌리스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비밀의 집 볼리 빌리스라고 하는 그림책은 비밀의 집에서 아이가 열쇠를 가지고 비밀을 풀어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막스 뒤코스의 그림책은 좀 판형이 커요. 그래서 그림이 정말 세세한 그림까지도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몇 시간씩 들여다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은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스 뒤코스의 볼리 빌리스를 한번 보도록. 첫 페이지는 이 거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거실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진 그런 가구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모델하우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정말 작품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거실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의 가구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탁자도 이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좀 펼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렇게 접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탁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런 의자, 이런 것들도 모두 유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이 방인데, 이 방에도 곳곳에 유명 작가의 작품이 있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유명 작가의 그림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림을 보시니까
예,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진짜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한 개 한 개 보면서 아, 요거는 뭐 어떻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또 그 감상할 수 있는 그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 열쇠를 찾게 되고, 이 비밀 열쇠를 가지고 집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비밀의 공간에서 그 어떤 비밀을 풀어가는, 여기는 그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안에서도 이렇게 열쇠를 찾고 해서 그 비밀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특히 나는 가구에 관심이 많아 라고 하는 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은 꼭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인테리어 잡지를 한 권 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비밀의 집 볼리 빌리스였습니다. 다음 책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밀의 정원을 이렇게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정원의 곳곳을 구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원을 꾸미신 분이 앞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을 꾸미신 분은 프랑스와 자비의 부르동 드라미랑들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셨고 그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원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그 정원을 여행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보시면 아이가 어떤 그 골동품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할머니의 옷을 걸쳐보기도 하면서 어떤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상상의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에서 아이가 그 어떤 물건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꽃을 발견을 하는데 이 꽃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드리니까 할머니는 이거는 가문의 상징이 도마뱀과 그 다음에 데이지 꽃이란다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 한번 그 정원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시고 할머니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그 정원 입구까지 오셨을 때 조금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힘드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예, 플로라야 너가 정원을 한번 돌아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할머니께서는 너 혼자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가는 건 어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플로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거나 아니면 안내원의 이야기가 수다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혼자 정원 안을 들어가 봅니다. 혼자 정원 안을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나와서 데이지꽃,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지꽃을 가방에서 쏙 빼서 훔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라는 그 아이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미로의 공원이었어요. 아마 제주도에 가보신 분은 다 미로 정원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진짜 위에서 봤을 때는 저것도 못해? 그럴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막막하게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로의 사방사방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 아이와 함께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비밀의 정원에 얽힌 어떤 곳곳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막스 디코스의 그림은 그냥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정원에 있었던 꽃들
꽃들이 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다 있고, 그 꽃에 꽃말이 있잖아요. 꽃말도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찾아서 한번 앞에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이 꽃이 어디에 있었지? 라고 하면서 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책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막스 디코스의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책은 한밤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한밤의 왕국은 숲속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숲속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숲속 학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숲속 학교를 방문해서 숲을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숲속 학교가 나오는데 이 숲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산골짜기에도 있고 산꼭대기에도 있는데 이 학교는 숲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아름다운 숲속에 아름다운 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숲속 학교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즐겁고 평화롭게 이렇게 보이는데 좀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보면 친구의 가방을 갖다가 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좀 예사롭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 한 명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슐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슐은 하루 종일 장난을 치는 아이입니다. 오전에는 마시모를 괴롭혔는데 이 마시모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인 아이예요. 그리고 이 천장에 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우주의 모습의 모형이 있는데 모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태양을 딱 떼어서 그걸 가지고 축구공처럼 뻥뻥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 1학년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괴물이 살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아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니까 너 옆방에 혼자 가 있어, 아무도 없는 옆방에 혼자 가 있도록 합니다. 그 혼자 또 가 있다고 해서 얘가 장난을 안 칠 아이는 아니죠. 거기서 이것저것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상자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압수된 그 장난감을 갖고 왔다던가 뭐 하면 압수하잖아요. 그 압수된 그 물건을 모아놓는 상자가 있는데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쇠를 열면 재미있을 텐데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보시면은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그 열쇠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그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지만 그 혼자만의 엄마와 아빠가 안 계시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압수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우리 한번 숲을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마시모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인디언 추장처럼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네요. 자기 얼굴에도 그림을 그리고 여기 벽면에도 보시면 또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같이 숲속을 가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숲속에서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그 괴물의 정체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진짜 즐겁게 논 두 아이는 맨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고 그다음 마시모 입장에서는 아실은 나를 귀찮게 하는 아이 정도였었는데 둘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숲속 학교와 숲속을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한밤의 왕국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라고 하시면 이 그림으로 정원을 여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은 집을 여행하시고, 또 숲속 학교, 숲속을 여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뮤지엄 고어로 키우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뮤지엄 고어가 뭘까요? 뮤지엄 고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영역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 아이들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정말 미술관, 박물관 할 거 없이 코엑스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이제 자랐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를 굉장히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예술적인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조금 아이가 경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주변에 가서 보시면 무료인 그런 공간, 전시 공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자주 찾아다니시고, 제가 이제 미술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제가 자주 다니는 그런 미술관인데요. 미메시스 미술관이라고 파주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곳은 조명이 없고 자연 채광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인데, 어두울 때, 비가 오는 어두운 날 갔을 때와 그 다음에 환한 날, 햇빛이 쨍한 날 갔을 때 똑같은 그림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특이한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변에 찾아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미술관들이 많이 있고, 또 전시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는 미술관을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처럼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미술관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품들이 나와 있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해가지고서는 좀 알고 있는 그림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미술관인데, 이 아이가 이곳저곳을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 그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좀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정말 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아이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기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림들이 그림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림 속에서 또 이 아이에게 무슨 이렇게 아이가 잠자리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잠자리채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미술관 여행과 함께 그림 속까지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도알을 가지고 아기천사, 엄마가 그렇게 찾고 있는 아기천사를 이렇게 잠자리채를 이용해서 아이를 구할 수가 있어서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술관 여행을 하는데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그 작가의 작품 속까지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술품과 작가에 대한 그런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미술 작품과 또 앞에 가서 그 작품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스 디코스의 그림책은 한 곳을 깊이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술관을 여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숲속을 여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밤의 왕국은요. 그 다음에 비밀의 정원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여행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의 집 볼리빌리스는 이 아름다운 집 안에 아름다운 가구들을 구경하면서 지방 곳곳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리빌리스의 책 한 권 한 권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곳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특이한, 우리가 만났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림책인 내가 만드는 1000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별로 두껍지 않은, 이렇게 두껍지 않은 이 책에서 1000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1000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어? 한 3가지? 이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걸 분할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이야기가 다 돼요. 제가 한 곳을 한번 펼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구에서 약 38만 4,400km 떨어진 곳에서 수영 황제가 그날의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여유롭게 신문을 읽어요. 공주님, 자신 있으세요? 곧 문을 열 거예요. 걱정 마, 마들렌. 난 언제나 내 행운을 믿어. 내가 길을 잘못 뜨는 일은 없을 거야. 자, 전혀 다른 페이지를 연결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야기가 연결되나요? 예,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펼치던 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1000가지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주고, 정말 아이들이 어떤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림도 연결이 되고요.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할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정말 다양한 1000가지 이야기를 만들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소라고 하는 인물, 사건, 배경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배경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은 인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건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책을 만들면 어떤 페이지를 열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할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만들어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분할책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두꺼운 책이 스크랩북이고요. 요거는 좀 얇은 스크랩북입니다. 그래서 얇은 스크랩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페이지 3개 이렇게 3등분 하는 거 센치만 재서 똑같이 3등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위로 자르시면 되거든요.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 그리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만 이렇게, 이게 이미지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미지 스티커만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한번 다른 곳을 펼쳐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요거는 한 페이지 더 가고 요거는 두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연결이 되죠. 자, 찌는 듯한 여름에 오중 추돌 사고가 난 도로에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유명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번개가 쳐도 끄떡없겠어.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이군. 모두 넋을 잃고 구경을 하네요. 어떤가요? 약간 억지스러운가요? 예,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다른 페이지를 한번 또 제가 만든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맨 앞쪽으로 갈까요? 맨 앞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장소는 제일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위에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할 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시대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는데 공간적 배경으로 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인물, 그 다음에 마지막엔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북폭군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는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엄마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러요. 문제 없어요. 금방 고칠 수 있답니다. 정비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떤가요? 전혀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페이지를 해서 연결해도 이야기가 되는 그런 분할책입니다. 그래서 이 막스 디코스의 이 내가 만드는 1000가지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 만드는 이런 책을 이용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분할책을 만들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또 분할책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막스 디코스의 책을 5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가 만드는 1000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비밀의 집 볼리 빌리스, 비밀의 정원, 한밤의 왕국,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이렇게 5. 어떠신가요? 막스 디코스의 그림책 너무나 아름다웠죠. 예, 어떤 비밀의 공간, 그 다음에 비밀의 숲,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원, 그 다음에 미술관, 이런 곳을 여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늘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막스 디코스의 그림책을 만나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막스 디코스 외국인의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는 작가의 그림책,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